given of 기본만 알아보는 시간을 함께 가져보기로 해요. 첫 번째 원칙, 숫자 등의 표시에 대한 예시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째,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씁니다. 둘째, 날짜는 숫자로 표기하되 연, 월, 일의 글자는 생략하고 그 자리에 마침표를 찍어서 표시합니다. 월, 일 표기 시 0은 표기하지 않는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 마침표 뒤는 한타 띄우고 표기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셋째, 시간을 쓸 때는 24시각제에 따라 숫자로 표기하고 시, 분의 글자는 생략하고 그 사이에 쌍점을 찍어서 구분해 줍니다. 넷째, 금액은 아라비아 숫자를 쓰되 숫자 앞에는 금, 뒤에는 원을 써줘요. 그 다음에 가로를 하고 한글로 기재합니다. 그런데 금액을 쓸 때 선배들도 앞에 한글을 먼저 쓰고 숫자를 뒤에 쓰는 등 순서를 바꾸는 실수를 하더라고요. 또는 앞에 일금을 붙이고 뒤에는 원정을 쓰는 것도 봤어요. 우리는 예상과 회계 관련 업무를 주로 하기 때문에 특별히 주의하면 훨씬 좋겠죠? 그러면 다시 한번 핵심적인 사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써요. 수를 적을 때 1000원 단위는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일반적인 숫자 표현인 만 단위로 쓰고 원은 단위 명사라서 띄었습니다. 다음으로 날짜에서 연, 월, 일의 글자를 생략하고 마침표 찍는 것과 마침표 뒤는 한타 띄우고 표기하는 거 이제 잘 아셨죠? 자주 하는 실수 중 하나가 월, 일 표기 시 0을 넣고 표기하는데 꼭 주의해서 제대로 된 날짜를 표기해 봐요. 그렇다면 화면에 이 날짜 표기는 어떻게 고치면 좋을까요? 한번 해볼까요? 짠! 이렇게 잘 바꿨나요? 나이스! 잘했어요. 시간은 대체로 쉬운데요. 그래서 선배가 준비했어요. 오후 1시 5분을 제대로 고쳐본다면 혹시 월, 일 표기 시 0을 표기하지 않는다고 시간의 시분의 0을 뺀 건 아니죠? 후배 중에 AM, PM을 넣는 것은 괜찮아요? 라고 묻던데요. 알아. 저도 한때는 2AM과 2PM을 팬이었지만 우리 공문서에서는 그러지 않기로 해요. 마지막으로 금액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숫자 다음에 가로를 하고 한글로 기재한다는 사실. 명심 또 명심! 두 번째 원칙, 항목의 구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항목을 표시할 때는 나름 위계질서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 항목을 표와 같이 항목 순서대로 표시하는 것이 좋아요. 1, 가, 1 반가로, 가 반가로. 점점 동그랗게 변해가는 게 보이죠? 기한문에 이렇게 표시하고 붙임 계획서 등 필요한 경우에는 특수 기호로 표시하는 경우도 많아요. 중요한 것은 항목에 우선 순위 구조가 있다는 점이죠. 이 아래도 몰라보는 것은 no. 항목 표시 위치와 띄우기는 중요해요. 집중해 주세요. 첫째 항목 기호는 왼쪽 기본선에서 시작하고요. 둘째 항목 기호부터는 바로 위 항목 위치에서 오른쪽으로 두 타씩 옮겨 시작하면 됩니다. 그런데 항목이 두 줄 이상인 경우에는 둘째 줄부터는 항목 내용의 첫 글자에 맞추어 정렬하는 것이 원칙인데 왼쪽 기본선에서 시작해도 무방해요. 이건 2020년 행정업무 편람이 개정되면서 바뀐 내용이니 참고하세요. 단, 하나의 문서에서는 동일한 형식으로 일관성 있게 작성하도록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첫 글자에 정렬하던가 왼쪽 기본선에 맞추던가 하는 거죠. 저는 나름 원칙을 좋아하는 선배니까 첫 글자에 맞출게요. 그리고 하나의 항목만 있는 경우에는 항목 부호를 부여하지 않는 것도 꼭 체크해 주세요. 그렇다면 붙임물에도 항목이 하나면? 맞아요. 붙임에서도 항목이 하나면 부호를 부여하지 않아요. 가끔 이런 질문을 하는 후배가 있는데요. 본문의 단락 사이, 본문과 붙임 사이 띄워요 말아요? 두세 줄 막 띄워도 돼요? 라고요. 네, 가독성을 위해 한 줄 정도 띄워주는 센스 발휘해 보세요. 항목 구분 예시를 볼까요? 1, 가, 1 반가로, 가 반가로. 항목의 순서대로 잘 표시했죠? 예시 1은 항목 내용의 첫 글자에 맞춘 경우고 예시 2는 왼쪽 기본선에서 시작하는 경우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예시 1은 원칙이고 예시 2도 가능합니다. 예시를 보니 아하, 감 잡으셨죠? 다만 하나의 문서에는 동일 형식으로 정렬한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하나의 본문 앞에는 항목 번호를 표시하지 않고 다음에 나오는 첫째 항목부터 1, 2, 3 등을 표시하되 첫째 항목의 위치도 중요합니다. 왼쪽 기본선에서 시작한다는 점이죠. 보통 하는 실수는 하나의 본문인데 이를 부여하고 일시 장소에 가, 나를 부여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세 번째 원칙, 첨부물의 표시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첫째, 화면과 같이 붙임을 표시하고 두 탈을 띄우고 첨부물의 명칭과 수령을 씁니다. 첨부물이 두 가지 이상의 경우에는 항목을 구분해서 1, 2 표시를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붙임을 표시하려고 할 때 한 줄을 띄우면 훨씬 가독성 있고 시원해 보이죠? 둘째, 붙임이라는 글자를 임의로 벌려서 띄어쓰거나 붙임 뒤에 쌍점을 붙이지 않아요. 은근 이 부분에 대한 실수가 잦다는 점 꼭 주의하세요. 와!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원칙, 문서의 끝 표시예요. 본문 내용이 끝났을 때는 마지막 글자에서 두 탈을 띄우고 끝자를 표시하고요. 본문이나 붙임의 표시물이 하필이면 오른쪽 한계선에서 끝났다. 갈팡질팡 하지 말고 무조건 다음 줄 왼쪽 기본선에서 두 탈을 띄우고 끝자를 표시합니다. 첨부물이 있으면 붙임 표시문 다음에 두 탈을 띄우고 끝자를 표시하면 됩니다. 본문이 표로 끝나는 경우에는 표의 마지막 한까지 잘 작성되었다면 표 아래 왼쪽 기본선에서 한 글자, 즉 두 탈을 띄우고 끝자를 표시해주면 됩니다. 보통 끝자를 표시하지 않고 바로 표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놓치지 않을 거예요. 끝 표시. 마지막으로 우리 학교의 경우 최근에 학교 위탁급식 제안서 제출 때문에 연명부를 만들었는데 5군데 업체는 오겠지 했는데 3군데만 참여했더라고요. 본 강의는 여러분이 공문서를 작성할 때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주요 핵심 사항 위주로 짧고 간단하게 알려드린 강의, 공문서 작성법 강의를 맡은 여러분이 공문서를 작성할 때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주요 핵심 사항 위주로 짧고 간단하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럼 공문서 작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공문서의 구성입니다. 공문서는 두문, 본문, 결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두문에는 행정기관명과 수신처가 들어가고 본문에는 제목, 내용과 붙임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결문에는 발신명의, 결제정보, 생산등록번호와 공개구분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구체적인 공문서 작성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먼저 문서 제목을 작성할 때는 전체적인 내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간단 명료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아울러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사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목의 끝은 위촉, 요청, 개최, 조사, 의뢰, 신청, 회신 등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을 나타내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방과 후 학교 운영 현황 조사, 독서 토론회 개최, 직원 연수 추진 계획처럼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사항이 드러나야 합니다. 이때 유의할 점은 동급의 기관, 즉 학교에서 학교로, 교육청이나 직속기관의 부서에서 다른 부서로 자료를 보낼 때에는 보냄, 송부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보고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문서 내용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관련 근거는 생산문서 번호와 함께 제목을 기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제목은 작은 따옴표로 묶어주시면 됩니다. 법률명을 쓸 때에는 띄어쓰기 기준에 따라 띄어쓰고 작은 따옴표나 혼납표로 묶어줍니다. 또한 조 항목은 붙였습니다. 문서의 항목을 구분하는 항목 기호는 1, 2, 3, 다음에 가나다,
그 다음에는 외가로 1, 2, 3, 외가로 가나다. 그 다음에는 양가로 1, 2, 3, 양가로 가나다. 그 다음 단계는 동그라미 1, 2, 3, 동그라미 가나다 순입니다. 항목 기호로 특수 기호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네모, 동그라미, 하이픈, 가운데 점 순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항목 구분은 피라미드 모양으로 띄어쓰기를 해야 합니다. 즉, 첫째 항목 부호 다음 항목부터는 바로 앞 항목 위치에서 두 타씩 띄우고 시작합니다. 예시를 함께 볼까요? 1. 급식 지원 계획. 다음 줄에 두 타 띄우고 가 온라인 수업일 경우 다음 줄에 네 타 띄우고 외가로 1. 일반식 제공.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본문 내용을 작성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또는 아래와 같이 두 가지 다 사용 가능합니다. 그러나 양쪽에 하이픈을 하고 다음이라고 작성하지는 않습니다.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서의 내용을 구성할 때에는 육하 원칙에 맞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기와 같이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작성하면 내용을 빠뜨리지 않고 다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숫자와 날짜, 기간과 시간 표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합니다. 날짜는 숫자로 표기하되 연월일 글자 대신 마침표로 표시하고 요일은 괄호 안에 기재합니다. 기간은 연도가 중복될 때에는 생략 가능하며 부터까지, 물결표 둘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간은 24시간째 숫자로 표기하며 시와 분을 생략하고 시, 분 사이에 쌍점을 표시합니다. 다음은 문서의 금액, 단위, 문장부호 표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금액 표시는 금을 쓰고 숫자를 쓴 다음 원을 쓰고 괄호 안에 한글로 적습니다. 단위를 적을 때에는 수치와 단위 기호를 띄우는 것과 붙이는 것 모두 허용합니다. 다음은 문장 부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쌍점은 앞말에 붙이고 뒷말은 띄었습니다. 큰 따옴표는 대화나 인용할 때 사용하고 작은 따옴표는 강조나 법령명을 표시할 때 사용합니다. 물결표는 앞뒷말에 반드시 붙여서 사용합니다. 공문서에 첨부물이 있을 경우 첨부물의 표시는 붙임 표시를 하고 두 타 띄우고 씁니다. 문서에 서식, 참고 서류 등이 첨부되는 때에는 본문이 끝난 줄 다음에 붙임 표시를 하고 첨부물의 명칭과 수량을 쓰되 첨부물이 두 가지 이상인 때에는 항목을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이때 유의할 점은 붙임마다 마지막에 예시와 같이 마침표를 찍어야 합니다. 다음은 문서의 끝 표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끝 표시는 다음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에서 끝날 경우 두 타 띄우고 끝 표시를 합니다. 두 번째, 표로 끝날 경우는 표가 끝나는 다음 줄 맨 앞으로 가서 두 타를 띄우고 끝 표시를 합니다. 세 번째, 붙임이 있는 경우는 붙임 다음에 두 타를 띄우고 끝 표시와 알림을 적고 띄운 후 관련 대우를 적습니다. 다음 줄에 이 마침표 찍고 기하가 제출한 내용을 작성하는데 이때 문장이 길어져 한 줄이 넘어가면 문장의 앞열을 맞춰줍니다. 법령명은 혼납표로 묶어주고 조항목은 붙였습니다. 다음 줄에 두 타 띄우고 항목 기호 가 마침표 찍고 사용허가 내역 표 안에 사용허가 기간을 작성할 때에는 연, 월, 일은 마침표로 표시하고 앞에 한 타씩 띄웁니다. 또한 물결표 앞뒤는 붙여 적습니다. 시간은 24시간째 숫자로 표기하며 시, 분 사이에 쌍점을 표시합니다.
금액은 금 다음 숫자를 쓰고 원을 표기하고 괄호에 한글을 기재합니다. 부침이 1개일 때는 항목기호 1은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침이 2개 이상일 때에는 항목기호를 써주어야 합니다. 부침 다음에 두타 띄우고 1, 사용허가서 일부 마침표, 1과 열을 맞추어 2, 학교시설 사용 관련 주의사항 일부 마침표, 두타 띄우고 끝 마침표. 직접 작성하는 화면을 보니 아주 쉽지요? 이제부터 공문서는 아주 쉽게 작성할 수 있으실 겁니다. 이상으로 감사합니다.